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천교당 연타원 김지선 원무와 함께합니다. 연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타원님과 함께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마음 공부로 지도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 미래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을 변화하고 기질을 변화하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은 그런 책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요. 사례담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원무 제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아마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원기 82년에 처음 교단에서 원무 사령을 할 때 1호로 우리 연타원 김지선 원무님이 발탁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때 정말 신바람나게 열심히 재미있게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총무에서 연락이 왔어요. 원무 됐다고. 그래서 저 그때 네. 이제 원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은 그때 4명이 됐는데 박영훈 어머님, 저 최희공 우산 네. 최희공 종사님, 그다음에 임실 군청에 다니는 윤호영님이라고 4분이 됐는데 임기가 3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원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무는 거진 출진으로 자격을 인증받아서 원무 자격을 인증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출가가 아니라 제가 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데도 법음을 만방곡곡에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네. 공심으로 살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무는 이런 자격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할을 보면은 그 직장 자기가 속한 직장 교화에 힘써야 되고 그래서 사역장 보면은 거기에 근무지가 딱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종법사 명의로 나와요. 네, 종법사 명의로 나오고 그래서 청소년 훈련, 국민 훈련, 또 교화 개척지, 선교소 개척, 이런 역할, 이런 것들을 하고 임기가 3년이에요. 한 번 원무 받았다면 마로달도록 가는 게 아니라 네. 임기가 3년이고 3년 지나면 계속 다시 또 원무 신청서를 내면 총부에서 이제 단임교무한테 내면 교구장한테 가고 거기서 다시 또 총부로 내면 총부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갖고 이제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재임용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매년 활동 보고서를 내요. 매년 활동 보고서를 이제 담임교무한테 내고 교구장한테 내고 또 원무 훈련 가가지고 거기다 또 내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이렇게 발탁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원무가 되려면 이제 신문에도 나와요. 공고가 나와요. 네. 신청하라고. 그러면 이제 담임교무 추천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담임교무 추천하에 이제 교구로 내면 교구에서 또 보고 그걸 이제 총부로 내면 심사해가지고 네. 결정이 되면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매년 1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들어있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원무는 자체 훈련으로 여름은 자체 훈련을 해요. 겨울은 이제 상주선언에서 정기 훈련으로 2박 3일 하고 원무 이제 그것은 이제 여름 훈련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처럼 뭐 출가해서 오롯이 여기에 봉직을 하면 뭐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재가교도로 가정 살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 전무 출신처럼 정말 오롯이 이 법을 전하고 활동하는 데 주력하는 그런 공심가란 말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1호 원무로 이렇게 사령을 받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걸 더 열심히 하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이제 교화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씨앗 뿌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원불교를 다녀라. 이건 원불교 교법이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령장 받기 전에도 계속해서 즐겁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원무로 활동하고 직장 교화를 하면서 뭐 다양한 그런 마음 공부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상도 받으시고 보람도 크시고 그럴 텐데
가장 추억에 남는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물론 이제 교사 때는 아이들 지도를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학급 지도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감됐을 때 교감돼서 발령을 났는데 집은 이게 강동 쪽인데 저쪽 서부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굉장히 멀죠. 동쪽과 서쪽이니까.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멀리 발령을 냈을까? 그리고 가서 제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인데 이게 저희 이제 발령 났다고 축하해 준다고 제가 모셨던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들도 막 오시고 이랬는데 보고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 막 교장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런다고 했더니 나는 인사 안 하고 그냥 갈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굴 마주하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걱정하는 거예요. 네. 교감 회의를 가면 동료 교감들이 제가 이제 그 학교 교감인 줄 아니까 자기 얼마나 힘드냐. 저한테 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격이 불같아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막 결제 마트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결제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이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딱 짚으면 이 사람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놀래가지고 이제 말을 막 해가지고 말을 못 해. 버벅거려 이제. 말을 못하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네. 지르고 막 이걸 딱 던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다 울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와, 나를 여기 보낸 이유를 알겠다. 제가 그랬어요. 보낸 이유. 네,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이 멀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네, 왜 네. 뭘 끝에서 끝으로 보냈을까? 그랬는데 제가 그런 장면을 이제 지켜보면서 나를 여기 보낸 이유를 이제 알겠어.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확실히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걸 목격을 하고 나서부터 나는 저 교장 부처님으로 모실 거야. 제가 딱 그랬어요. 내 마음속으로. 네. 나를 내가 이제까지 마음 공부한 실력을 나 여기서 발휘하라고. 갖고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완전히 얼음장이더라고요. 네. 얼음장이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여기는 권위적으로 누르려고 그러고 선생님들은 그때 전교조가 있으니까 받으려고 그러고. 와, 제가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분 여기 또 부처님 부처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부처고 다 부처지만 특별히 교장 부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들어가기 전에 딱 원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심호흡을 딱 하고 원래 마음을 딱 챙긴 다음에 똑똑 놓고 들어가서 딱 웃어 미소를 먼저 지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 코디를 딱 보면 그분은 딱 가르쳐 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뭐 완벽하게. 옥지한 선생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 딱 깎았다 이발을 했다 그러면 이발하셨나 봐요. 바로바로 제가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서워서 다 벌벌 떨고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아침마다 교장은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실장하고 회의를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 가까워야 되고 그래서 자주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이제 공을 들이고 이쪽과 연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주면 다 교장 선생님이 해주신 거다 이쪽 전달하고 또 고충을 다 이게 양쪽 다리 역할. 만약에 얘가 수능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자녀가 있다 그러면 미리 다 명단 뽑아가지고 수능물 전부를 간단하게 사가지고 명단과 함께 해서 교장 선생님을 딱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이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주면서 일찍 집에 가시도록 해주세요. 교장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왜 내가 살려면 내가 사야지 왜 교감 선생님이 사오냐. 제가 역할이 그거잖아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언제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러면서 놀라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만 보면 이제 막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렇게 창문 쳐다보고 창밖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실력이 너무 좋아요. 전문직 장학사도 했고 그래가지고 실력은 좋고 완벽히 업무 처리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데 성격이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좋은 면이 다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원래 마음을 딱 보면서 9가지의 장점이 한 가지의 단점으로 인해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9가지의 장점을 봤기 때문에 무섭지를 않고 항상 웃으면서 다가가서 얘기하고 선생님에 대한 대변인 역할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나중에는 이거 혹시 교감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몰라 뭘 했는데 제가 시침이 뚝 떼고 항상 이제 그 역할 제가 이제 엄부 자모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엄부라면 저는 자모 역할
따뜻한 그렇게, 어머니 역할 네, 하셨군요. 따뜻한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쪽 네. 따덕거리고 교장선생님한테 좋게 웃으면서 건의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말 교장 부처님 모시면서 장학 교육청에서도 다 놀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칭찬하는 것이라고는 어디 가서 남 흉보고 야단만 쳤지 칭찬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교육청에 회의에 와서도 제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종합장학 나왔는데 3명이 나왔어요. 장학사가. 네. 하루 종일 있어요.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길래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요. 지금. 그러면서 저분은 교장 지금 내보내도 된다. 막 이래주셨대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1년 지나고 나니까 학교가 너무 집이 머니 네. 저 청간 이동을 해서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저한테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요. 네.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저는 교장 선생님 밑에서 더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입이 벌어져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불공이라는 것이 뭔가, 예, 정말 불공이라는 것이 그 뭔가를 사람이 꼭 맞는 맞춤 불공을 예, 하셨네요. 예, 그분의 예. 맞춤 불공. 예, 그래서 제가 아 여기 학교에 내가 왜 이렇게 멀리 나를 보냈을까 했는데 정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제대로 됐다. 그래서 그 벽을 녹이고 네. 정말 화합되는 분위기로 만들려고 제가 그때 네. 제가 신법을 그렇게 제가 배운 대로 한 것이죠. 저도 네. 교법대로. 네. 그래서 정말 교장실 들어가기 전에 본래 마음을 딱 챙겨보고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손잡아주고 어. 미리 가서 브리핑을 해라. 네. 미리 브리핑 물어보기 전에 미리 브리핑을 설명을 다 해라. 준비해 갖고 가서 다 선생님들 막 가서 코치해주고 네. 손잡아주고. 예. 근데 정말 그럴 때 지금 그 교장 선생님은 그래요. 그때 그 교장 선생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었어요. 막 민원 들어가지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가 막 앞장서서 같이 교장 선생님 편에 서서 같이 해주고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 말이라면 자기가 호랑이 눈썹이라도 빼오라면 빼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분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랬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감사한 마음을 딱 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맞춤 불공을 한 그런 큰 효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원불교 전국 교사의 회장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여러 어떤 좀 중점적으로 했던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의 회장을 갑자기 저한테 이제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교사 회장 한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불교 교사회가 초중고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가 회장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회장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교장이 회장한 적도 없었고 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결국은 고사하다가 이제 맡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교장 했을 때 하는 게 더 훨씬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에 이렇게 봤을 때 열심히 참여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교사회가 교구 교사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왔다 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장할 때 아 내가 교구를 순방하면서 교사회를 결성을 해봐야 되겠다. 조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에 연수가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주도 연수 가가지고 남는 시간, 저녁 시간 이럴 때 그 제주도에 있는 한 번씩 연락 명단에 있으니까 제가 미리 연락하고 가서 교구부장님 뵙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뵙고 또 나와서 식사하고 제가 갈 때 교구 갈 때 제가 또 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식사는 내가 산다 항상 얘기를 하고 갔어요. 미리 부담 주지 않으려고. 네. 예, 그래가지고 부산도 몇 번 갔지 제주도 갔지 하고 제주도 교사가 참석을 했어요. 네. 하고 제주도는 우리 여비 주자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갖고 다 보는 데서 같이 해가지고 여비도 오신 분 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부산 교구, 뭐 경남 교구, 충북 교구, 전북 교구, 광주 전남 교구 뭐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 경남 교구에서는 교구 거기서 교구청에서도 자고 그래서 다니면서 교구장님 뵙고 같이 이렇게 교사회 결성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예. 결성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랬지만 각 교구 돌아다니면서 너무 정말 네. 기쁘고 보람도 찾고 네. 예. 네. 그래서 그 주제가 훈련 교재 이렇게 계속 만들 때 교법의 사회와 우리가 앞장서자 항상 그걸 저는 그렇게 내고 그랬어요. 네. 교법의 사회와 우리가 네. 앞장서자. 네. 네.
사실 일선에서 원불교 교도면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분이 한두 분 각자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직이 돼서 서로 뭐 공유하면서 또 자료도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면 훨씬 그 시너지 효과가 컸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동그라미 마음 공부회라고 제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그 교과 교육 연구회예요. 그게 그 응모를 하더라고요. 돈도 500만 원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 교사회를 총해서 얘기해가지고 전국 네. 교사회를 해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 이제 멤버들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서를 내고 갖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거기는 마음대juk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그때 교육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네.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골 보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골 보기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임도 막 갖고 그랬었어요. 막 같이 막 다 연수도 하고. 네. 그랬을 때 그 마음 대조 공부를 일단 하고 일기 쓰기 하고 그다음에 사물과의 대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사물과의 대화. 예, 사물과의 대화도 1학년은 1학년대로,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저는 막 하늘 보고 대화하기, 뭐 필통 보고 연필 보고 네, 대화하기, 뭐 네. 이렇게 사물과 대화를 숙제 그걸로 내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써오고 엄청 깊어져요. 계속 그거 하면은 네. 사물과의 대화, 그다음에 단조직 활동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스로 숙제. 숙제 하면은 되게 보면 선생님이 내주는 거잖아요. 타율적으로. 그렇죠. 근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숙제를 내라. 어. 하고 싶은 거. 네. 그런데 그러놓고 그냥 하고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했다. 왜 그걸 하게 됐는가. 그거 쓰고 그다음에 그 한 내용 같은 거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는 하고 난 소감. 꼭 네. 하고 난 소감은 마지막에 꼭 쓰게 하고. 아니 우리 학생들이 숙제는 선생님만 내주는 걸로 가다가 스스로 내가 내 숙제를 네. 만들어 할 때 그 기쁨 네, 그러니까 어떤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뭐 토요일 같은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 줄넘기, 그 자기는 줄넘기다 하고 줄넘기고 피아노 치기다 피아노 치고 예. 책 읽기다 하면 책 읽기고 예. 다양해 종류가. 그렇죠. 그러면서 애들이 스스로 숙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내 그러면은 선생님 줄넘기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학년은. 선생님 엄마 심부름하는 것도 돼요? 돼? 안 된다 하는 것이 없어. 그냥 무조건 다 오픈. 네. 그래가지고 하니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 색종이 접기 좋아하는 애들은 계속 그걸 접기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색종이 접기 뭐 선생님 되겠다는 애들도 있고 뭐 예, 다양한 만들기 하는 애들은 계속 만들기 해오고 해오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한 가지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적성을 또 찾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숙제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탐구 박사. 그럼 자기가 방학 동안 이거 숙제를 방학 동안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탐구 주제를 정해가지고 스스로 숙제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연습이 돼 있군요. 네, 한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해가지고 왜 이걸 하게 됐는가부터 그런 애를 썬 아이를 칭찬을 하면 네. 다 틀이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예. 그게 결국 뭐냐면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이니까 그거 갖다 방학 동안에 탐구 박사라고 해요, 자기가. 나는 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짜증도 안 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스스로 탐구 박사, 뭐 고마운 손 실천,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런 것들을 다 마음걸 보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애들한테 적용해가지고 그걸 갖다 모아서 다시 또 보고서도 만들어서 내고 막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막 그래가지고 방학 때 연수도 막 모여서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냈던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죠. 교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마음 공부회 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 교사 시절에 반에서 학생들하고 했던 어떤 그런 거하고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 조금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때 그 2002년도에 이제 교감 발령 받았는데 이제 애들 없어갖고 이제 어떻게 하지? 제가 막 그랬어요. 애들하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다가 네. 이제 애들 그래도 없어서 왠지 허통할 것 같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교감으로서 역할이 또 이제 학부모 연수도 있고 또 교사 교육, 예. 교사 교육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학위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도 이제 강사로 또 많이 불러가지고 그 교과 교육과정 개편될 때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는 항상 강의 때마다 마음 공부가 바탕으로 깔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그런 것만 교과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기다가 마음 공부를 바탕을 깔고 이렇게 곁들여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다 그렇죠. 이러면서 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정 자격 연수, 일정 자격 연수 그런 데도 가서 가고 네. 뭐 예. 교수 사실 선생님들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동학년 봐요. 선생님들이 어떤 젊은 네. 선생님이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따독거리면서 그런 얘기 다 해주면 너무 속 시원하다고 속이 시원하다. 진짜 선생님들도 힘들죠. 가정생활하면서 그렇죠. 학교 직장생활을 하려고 예. 하면은 또 애들은 또 말 안 듣는 애들 다 진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1학년 담임할 때 네. 너 말할성 뿌리기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은어가 뭐냐면 바람개비 그랬어요. 바람개비. 우리 반 바람개비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다 우리 반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다 앉혀놓고 애들 또 막 얘기를 해서 또 예. 보내고. 그러니까 다 우리 반 애들이야, 이제 그런 애들이. 지나가면 다 반갑게 선생님 쫓아와서 인사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바람개비들만 내가 모아서 반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큰데 그 선생님들 마음 공부를 통해서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내용이고 또 하나 또 특별한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 제가 교감 재직 시에 6학년 담임선생님이 한 번 내려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반 아이 누구 때문에 걔가 막 좌지우지 해가지고 애들이 걔 말은 잘 듣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죽하면 내려와서 울겠어요. 그래서 그 걔 내리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 내려왔어요. 그 옆에 이제 짝꿍, 그때 복수교감이라 남자 교감 선생님이 계셨어요, 옆에. 그 남자 교감 선생님이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치게 하고 냅뒀어요. 이제 저는 이제 쳐다보고 있다가 막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그랬죠. 걔를 데리고 방송실, 교무실 바로 옆에가 방송실이었어요. 예. 그래서 방송실 데리고 들어가서 저는 너 왜 그랬니? 왜 애들 때리고 뭐 어쩌고 했니? 이런 얘기는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자, 우리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 세우고 마음을 여기다 두고 우리 마음 거울 보자. 이제 마음 거울 얘기하면서 마음 여기다 거울. 마음 거울 예. 보기. 네, 마음 거울. 너 마음 있지? 그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 거울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보냐? 마음을 여기 밑에가 단전이야. 여기다 네 생각을 마음을 여기다 두고 눈을 가볍게 감고 한번 편하게 깊이 단전까지 숨을 들여 마시면서 편하게 심호흡을 또 하면서 앉아 있어봐. 그럼 마음 거울 보기. 그래. 한참 있다가 자 이제 눈 떠. 지금 마음은 어떠니? 그랬더니 편안하고 좋대요. 그게 네 원래 마음이야. 근데 항상 우리가 원래 마음이 있을까? 아닐 때도 있지. 어떨 때 원래 마음이 안 되고 일어난 마음 또 얘기했어요. 일어난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일까? 그랬더니 화가 날 때래요. 그래서 그래 일어난 마음일 때 우리가 그냥 일어난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그랬더니 화나면 소리치고 뭐 애들 때리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거기 전에 이제 본인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났을 때, 일어난 마음일 때 다시 원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공부가 있어. 우리 그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마음 거울 보기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한참 있다가 다시 지금 마음이 어때? 확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지? 그때 이제 원래 마음이에요. 그래 원래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게 원래 마음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 따라서 해봐. 그래가지고 시키고. 근데 이제 경계가 왔을 때 나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경계야.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럼 그 짜증나게 한 이유, 원인 그게 나한테는 경계라고 해. 그러면 이제 경계를 이제 오늘 가서 어떨 때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원래 마음이 아닌 일어난 마음이 됐을까를 잘 보고 경계 찾기를 한번 해갖고 와봐. 너 내일 올 수 있어? 언제 올까? 그랬더니 아침에 오겠대요. 네. 등교 전에. 등교해갖고 바로 오겠대. 어. 그래? 그러면 네가 좋은 시간 길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잠깐 와. 그랬더니 아침에 정말 왔어요. 네. 와가지고 그럼 방송실에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다시 또 자 마음 거울부터 봐야지. 그래가지고 마음 거울 한참 앉았다. 지금 무슨 마음이야? 예, 원래 마음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마음 공부 시키고 경계 어제 찾아보라고 했는데 경계 찾아봤어. 그때 다 얘기하고. 네. 애를 습관에 의해서 애를 또 때리려고 했대요. 나는 그 습관에 의해서? 애들이 좀 자기 쳐다봤다 그러면 왜 쳐다봤냐고 그러고 때리는 거예요. 그 대걸레 있잖아요. 대걸레 자루. 그걸 들고 선생님 없을 때는 교실에서 때리고 선생님이 있을 때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밖에 나가서 화장실 뒤에 갔던데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때렸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이게 경계라고 그랬지 딱 멈추게 돼. 네.
어머 너무 잘했어. 막 칭찬했죠. 너무 잘했어. 경계 찾아온 것만 해도 너무 잘했다. 그래. 그렇게 경계 찾아서 멈추어서 경계를 찾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 아 내가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때리려고 했구나. 너를 바라보고 네가 보는 거야 네 자신을. 그때 뭐 멈춰가지고 다시 원래 마음으로 회복하면 원래 마음으로 때릴 수 있겠어? 아니. 오늘 때렸어? 아니요. 그러더라고. 막 칭찬을 해줬어요. 네. 또 내일 또 경계 한번 또 찾아봐봐. 계속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네, 했어요. 네. 계속 하고 그러다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칭찬해 주니까 얘가 막 신나서 오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저 왔어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2주가 지나서 깜짝 놀라고 내려왔어. 교감 선생님 어떻게 했길래 얘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평화가 왔다는 거야. 네. 걔가 맨날 큰 소리 치고 야 너네 뭐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감 선생님 다른 애들 또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애가 제 팬이 됐어요. 교감 선생님 뭐 힘든 일 있으면 저희 다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네. 뭐 학교 최고 오면 나 옮겨야 되거든요. 물론 기사 아저씨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 할게요. 막 우르르 내려가고 막 예.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내려가고 막 힘든 일 다 저희들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등치 크잖아요. 6학년이니까. 정말 끝에까지 만나기만 하면 쫓아와서 인사하고 그 반 애들이 다 따라서 같이 하는 거야. 네. 이제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그때도 아, 그런 아이를 정말 그렇게 길게 1시간씩 2시간씩도 아니고 10분 15분씩 거기서 매일 해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그렇게 지속을 했는데 네. 정말 그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도 깊이 알고 정말 학교 운동장, 학교 물건, 공공 물건 사용하는 것도 정말 아껴서 함부로 막 지발로 마음에 안 들어 막 발로 차고 막 다 부수고 이랬는데 네. 그런 아이가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바른 자세로 가면서 순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법이 정말 대단하다는 유력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 학생이 그대로 그렇게 자랐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또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제 주먹패가 네, 됐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초등학교 시절에 예, 선생님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는 모습을 실제 경험을 하셨군요. 참 멋진 그런 사례담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태산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또 배움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소태산 아카데미는 서울 도심에 그 종로구 원서동에 그 누가 기증한 집을 종타원 이선종 그 원장님께서 정말 어렵게 벽돌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다 재사용하면서 그 집을 수리를 해가지고 운동문화원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소태산 사상,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러잖아요. 그 장신에 맞추어서 소태산 사상을 그 현대 지성들의 담론으로 그 현 시대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그때 주제가 뭐냐 우리 시대의 코드를 읽자. 네, 우리 시대의 코드를 읽자 해가지고 그 교단 내에서의 그 원불교 교법도 들어가니까 강좌 익산에서 원광대에서도 많이 올라오셨고 또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을 정말로 예, 그런 분들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사회의 저명 인사들을 많이 강사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 듣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1년 내내 한 것은 아니고 3월에서 6월까지 이렇게 한 학기 하고 또 가을에는 이제 뭐 야외로도 나가고 음악회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정말 거기는 제가 가고 싶다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초대장이 집으로 오더라고요. 아, 예. 네, 전화 오고 초대장이 와서 저도 예. 네, 뭔가 참석을 지도자를 좀 양성하는 네, 곳이라고 지도자 볼수 있겠네요. 양성하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에 또 뭐 동창 회장도 하셨죠. 그것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저도 없는데 그냥 그 동창 회장까지 맡게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배움의 시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꾸준히 이어진 것은 이제 교당 생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직장에서는 원무로서 또 역할을 다하고,
교당에서는 또 교도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압구정교당, 오수교당에서 일찍이 서울에 오셔서 이제 압구정교당의 교도로 활동하면서 9년간이나 교도 부회장을 하시기도 하고요. 압구정교당 교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네, 압구정교당에서 이제 뭐 단활동도 재밌게 했고 또 거기서도 또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들이 있었고 제가 어린이법회 담당을 했어요. 그 어린이법회 담당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마음 공부 파트를 맡고 제가 이제 혼자 다 하면 하지 않고 거기 있는 또 교도님들 중에서 그 다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다도 예절은 좀 당신이 좀 맡아달라. 갖고 오인진 교도님한테 맡아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다도 예절 맡아서 해주시고 또 중국에서 교포가 계셔가지고 자녀랑 가족이 나오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중국어 노래랄지 중국어 말 쉬운 말 좀 지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중국어 파트 맡아서 해주시고 저는 마음 공부 파트 맡아서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 공부와 교법, 교리. 네, 그래가지고 애들 그 교리 퀴즈 대회도 하고 네. 1년에 막 독경 대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교리 퀴즈 대회 할 때 저희가 딱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방송국에 서는 것처럼 네. 번호 뜨고 이제 그것까지 제가 막 사달라고 해갖고 사서 예. 그 앞에다 딱 놓고 앉혀가지고 문제 제가 내면 문제도 제가 냈잖아요. 꼭 눌러가지고 불 들어온 사람이 이제 답 맞추면 점수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 주는데 정말 아이고 우리도 못하는 걸 애들이 언제 저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잘하냐. 갖고 교구 또 교리 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또 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상도 타고 그랬는데 예. 정말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어린이 법회 담당을 하면서 많이 재미있게 했고 또 교도 부회장으로서 전 교도 선생님 그 교도님들이 강연 그럼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늘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부담스러워하고. 강연이죠. 그래도 저는 제가 훈련 분과장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도저히 머리를 교무님도 어떨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지 통 있잖아요. 거기다 번호를 다 써가지고 심지 뽑기를 했어요. 다니면서 심지 뽑으라고. 가지고 번호 순서 정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심지어는 뭐 강연을 하고 뭐 교당 안 나오겠다고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뻣뻣한 사람도 그렇게 막 벌벌 떨고 안 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건 그냥 편하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 일기 발표해도 되고 뭐든지 해도 되니까 그냥 하라고 해갖고 번호를 써가지고 다 다니면서 뽑라고 해가지고 누구든 한 번씩은 할 한 수 번씩은 있도록. 다 할 수 예. 있도록 전 교도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잡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천 교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그것을 했고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매년 성지순례하고 그 훈련 갔을 때 너무 재밌게 정말 교도들하고 네. 같이 제가 36년을 그 압구정교당에 압구정교당 있었다고 36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다 거기서 했다고 보잖아요. 그랬겠네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동안에 오셨던 교무님들 정말 김광인 교무님, 마원정 교무님, 조효경 교무님 또 그다음에 이제 담타원 네, 나인광 교무님, 그다음에 손타원 김도진 교무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봉타원 박법일 교무님, 예, 다 교무님들마다 정말로 저하고 인연이 좋고 네.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게 다 그 교무님들도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네. 교수님들과 같이 그 성지순례 갔던 그 사진들도 또 많이 나와가지고 보면 이번에 보니까 너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반갑고. 네, 예, 그렇군요. 추억도 많고 또 마음도 크게 성장했던 그런 곳이 네,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저를 키워준 것이죠. 그런 압구정교당 추억 어린 압구정교당을 떠나서 이제 이천교당에서 교도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 시간에 전원주택을 또 새롭게 꾸미고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면서 이제 이천교당으로 자연스럽게 옮겼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천교당 작지만 저력 있는 교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지금 불사도 준비하고 있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맞아요. 시골인데 가니까 우리 이산 남편 동창이 또 두 분이 계셔가지고 대학 네. 동창, 동기 동창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가깝게 또 금방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창이라면서 알고 훈련 가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페 끝나고 나면 항상 그분들께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또 부부 모임까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작년 103년에 법포 수여식을 할 때 보니까 교도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다 가족이 이런 가족이야. 어느 교당에서 막 우르륵 다 와가지고 어느 교당, 어느 교당, 어느 예. 교당. 또 다른 분도 보니까 또 막 다 형제간들이 다 교당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야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진국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딱 깜짝 놀란 게 또 공양하잖아요. 매주 공양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네. 정말 그런 내색 없이
그게 한 달씩이에요. 저희는 인원이 적어서 한 달씩 단별로 한 달씩 하는데 또 단별로 음식을 해오면 설거지는 또 딴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젊은 사람들 다 아니 공양단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또 공양단만 설거지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공양단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르신들이 반찬 해왔는데 설거지는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리지 않고 설거지는 다 달아서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고 뭐 누구 가서 다 막 닦고 막 앞에 제가 좀 설거지를 하면 아이고 연탄님 저리 가셔.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어머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마음씨가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을까. 교무님이 굉장히 정말 비타민 같은 비타원 교무님이 계셔요. 비타민 같은 비타원 교무님. 네. 버포가 비타원이시군요. 네, 비타원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맨날 비타민 같은 우리 비타원 교무님 그러는데 교무님이 젊으셔요. 그래가지고 소통이 잘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설교도 정말 알차게 길지 않으면서도 알차게 갖고 우리가 들으면서도 와 정말 실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시켜주시고 작년에는 교리 퀴즈대, 교리 뭐 암송대 이런 거 했는데 올해는 이제 교무님이 교도주간 법회를 보시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교화협의회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교도회장이 바뀌더니 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눈치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발의한 게 아니라 교무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다. 교무님 설명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교화협의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교도주간으로 사회도 설교 뭐 독경 다 하는데 기존 사회자는 사회도 안 보고 그 회장님은 설교도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하는 사람들은 빼고 아닌 사람들로 다 같이 한번 참여해자 갖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다 조는 짜놨어요. 2번 하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원래 이제 코로나 아니었으면 3월 22일 날 교도 주간 법회가 이제 헬판인데 이제 미뤄야 연기해야죠. 그래서 조는 다 짜놨어요. 2조로 A조, B조로 그래가지고 짜놔가지고 이제 그 조끼리 의논해서 이제 교도 주간 법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까 공부단 발표라고 강연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공부단 발표라고 해가지고 단별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써가지고 나와서 읽는데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시골이지만 알차게 공부하는 또 그것도 부담 없이 부담을 줘갖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고 그래서 알차게 성장하는 교당이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또 종로교당에서 다니던 분이 오셔가지고 효사님이라고 오셔서 저희 기타 교실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악기인데 어머 이 나이에 기타를 배울 수 있다니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지는 않아요. 숫자는. 그래서 행사 때 이렇게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당 분위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막 샤샤샤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룹으로 앉아가지고 하호 하면서 웃고 지난번 바자회 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노래 부르면서 하지, 막 춤추면서 하지, 막 똘똘 뭉쳐가지고 단합된 교당에 그런 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 바자회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고. 자랑은 끝이 없으셔서 제가 여기서 이만 생략하는 걸로. 아무튼 참 보기 좋습니다. 연타원 김지선 교도회장님 이렇게 일생을 교직에 몸담고 또 원무로서 교화하시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 법문들이 참 많겠지만 늘 마음이 표준 삼고 담고 있는 그런 법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공부를 좀 훈련 받기 전에는 그 이론상 법에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축한 것이면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는 아니 뭐야 이게 그랬었거든요. 제가 정말로 그 이론상 진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부분이 정말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많이 울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외우고 정말 그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육군 작용을 정말 원상에 대소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정말 제일 좋아해요. 그 법문을 좋아하고 외우고 있고 늘 대조하고 있고.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거쳐서 연타원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학창 그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시절도 그렇고 퇴임을 한 지금도 그렇고 그 열정과 에너지와 늘 넘치는 그런
그런 신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런 열정은 늘 하루하루가 저는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늘 오늘 또 이렇게 밝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실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지금 이제 남편하고 애들은 다 결혼했으니까 둘이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니 처음에 제가 훈련 갔다 와서 그렇게 인사를 네, 했더니 우리 남편이 네. 막 깜짝 놀래더라고요. 내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제가 몇 분 계속 하니까 이제 남편도 어쩔 줄 모르더니 이제 남편도 같이 함께,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지금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거 참 아침에 아름다운 모습일 네, 것 같아요. 합장하고 부부가 같이. 아침마다 서로 합장하고 인사하는 모습이 네. 얼마나 네, 아름답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안녕히 예. 주무셨어요.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똑같은 여건에서도 불평 불만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어려운 여건이 당했어도 거기서 또 감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수행 열심히 하신 시어머니가 나 그 80 넘으셔서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왔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제가 집에서 학교 가서 출근했을 때 그때 교감 때였나 봐요. 전화를 집에다 했는데 어머니가 봤는데 말이 어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못했죠. 이제 뇌경색이 왔 전화를 끊고 막 학교에서 교무실에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더니 나 저기 옆에 짝꿍감이 왜? 누구야? 저희 어머니예요. 친정 어머니? 아니요. 시어머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펑펑 우냐 이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하시고 수행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뇌경색 오고 오셔서 몸이 안 좋다. 나중에는 이제 치매기도 잠깐 오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기저귀 차고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은혜가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기저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종이 기저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물티슈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전자레인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건 집에서 빨아가지고 직접 케어를 하신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 8년을 케어했어요. 8년을? 8년을 케어하다가 네. 도저히 안 돼. 치매가 심해지니까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원을 모셨는데 물수건 빨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닦아주니까 전자레인지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휴지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기저귀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 이게 진짜 감사할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어머니 그 집에서 케어할 때 우리 남편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 감사가 정말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은 감사는 내가 불평불만 하기 시작하면 끝도 값도 없잖아요. 제가 출근하면서 그랬으니까 출근하면서 어머니 그렇게 다 보셨어요. 직장 생활을 네, 하면서 하면서 어머니 예. 밥 한 번 떠넣어드리고 또 가서 보여 가서 일하고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기저귀 먼저 보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불만 없이 정말 하기 싫다 짜증낸다 하는 것 없이 오히려 어머니가 오줌 누는 이렇게 앉혀갖고 앉아서 소변 보는 소리 들으면서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가 많더라고요. 예. 저 나중에 요양 모실 예. 때 우리 집 그냥 갔다 오면 속상하니까 맨날 막 며칠을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 그것 때문에. 근데 저도 어머니 말만 하면 맨날 울었어요. 근데 친정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시어머니가 더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도 지금 울컥하셨습니다. 정말 지중한 인연으로 만나서 이 정법 회상에 인도하고 또 끝까지 어머니 이렇게 잘 모셨던 아름다운 그런 얘기를 이 원망할 일을 감사로 늘 돌리면서 일상에서 남 먼저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도 가능한 일이지 뭐 학생들에게 지도만 한다고 될 그렇죠.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머리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네. 원무님, 우리 연타원 교도회장님 퇴직을 하셨어도 뭐 지금도 보니까 분주하게 또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늘 항상 일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활동하는 모습들 특별한 그 비결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건강 관리. 저는 건강 관리를 이제 많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편이 그동안에 이제 한약 보약도 많이 줘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막 늦게까지 뭐 써야 되고 막 이럴 때 힘들어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입이 부르뜨고 막 그럴 때 저는 끝까지 쌩쌩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너는 그래 네. 사람들이 그럴 때 난 지금 미리 보약을 먹고 온다. 그래서 남편이 많이 또 외조를 많이 해주시고 이사님이 예, 이사님이 많이 외조를 해주셨고 저는 보면 뭐 무슨 일을 한번 제가 탁 했다 그러면은 그냥 정말 거기에 빠져서 물들여서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제가 또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머니는 정말 열정적이시다고. 그런데
그게 뭔가 흐릿하게 그냥 헐뚱말뚱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네, 하고 끝 네. 마무리를 잘하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이 뭔가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예. 그래서 지금도 일이 있으니까 네. 제가 퇴직했다. 나이 먹은 노인네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제가 나이도 많은데도 아직도 저는 젊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몸이 아픈 데가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제가 일부 인생은 교육자 인생을 삶을 살아왔잖아요. 거의 40여 년 동안. 교육자로서의 정말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명예를 얻고 정말 열정을 다 바쳐서 아이들한테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즐겁게 그것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2부 인생을 하고 이제 이게 끝났는데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긴 게 이제 공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월급 받고 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을 많이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 원불교는 이렇게 보면은 다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쳐다보면 여기도 해야 돼 하고 싶고 여기 쳐다보면 여기도 하고 싶고 뭐 해외 교화도 그렇고 너무 할 데가 많은데 이게 지갑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 2부 인생은 공헌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제가 신축불사의 책임과 교화 발전의 책임을 졌잖아요. 네. 이천교당에서. 그래서 그거의 성공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그 대종사님의 숨통 제자가 저는 되겠다고 지금 요새는 좀 신고를 또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데 막힌 데를 좀 뚫어주는 숨통 제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이웃들까지도 이렇게 다 정말 나눔을 실천하는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다음 세기 너네들이 한 아이를 저는 전문 출신 시키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작은 애를. 근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암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세기는 엄마가 할 거야. 제가 딱 그랬어요. 다음 세기 전무주신하기로.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2부 인생을 공헌하는 삶을 살면 다음 생에 와서 전문 출신 하면서 정말 멋지게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야무진 꿈을 꾸면서 정말 열심히 공헌하는 삶을 살려고 그 꿈과 서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또 함께 방송한 소감 나눌 시간 가지실까요? 네. 정말 이번 시간을 이렇게 받고 제가 이제 자료도 찾고 뒤적거리다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 들고 저 혼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 스승님의 지도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고 또 주변 교사회랄지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뭔 단체랄지 회의 운영하는 것도 다 도와서 그렇게 했지 혼자서 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 정말 스승님의 큰 은혜 정말 공헌하는 삶을 통해서 보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저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요즘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천일기도 드리면서 그 마지막에 제 부분을 꼭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그동안에 정말 크게 보온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그걸 만회해서 잘 한번 보온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고 교도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또 이천교당의 큰 불사를 비롯해서 우리 연타원이 크고 작은 하고자 하는 서원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또 활달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원불교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교법 실천을 목표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지낼 법도 한데 내 생을 위해서는 잠시도 허투루 보낼 시간 없이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연타원 김지선 원무님. 앞으로 더욱 에너지 넘치는 발걸음으로 원무님이 뜻하는 서원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이천교당 연타원 김지선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